가을이 깊어가는 산사. 깊은 산속 오래된 절 하나가 고요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6살 동자승 지훈이가 살고 있습니다. 아침 햇살이 산을 넘어 절마당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예불을 마친 지훈이는 작은 빗자루를 들고 마당으로 나왔죠. 오늘도 낙엽이 정말 많네. 한숨을 쉬며 지훈이는 빗자루질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낙엽은 쓸어도 끝이 없었어요. 바람이 한번 불 때마다 은행나무와 단풍나무에서 낙엽들이 우수수 떨어졌으니까요. 산사의 가을은 아름답지만 작은 동자승에게는 매일이 고된 노동의 연속이었습니다. 스님, 낙엽이 너무 많이 떨어져요. 지훈이가 투정하듯 말하자 큰 스님께서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낙엽도 제 갈 곳으로 가는 것이란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하거라. 마음을 비우고 쓸다 보면 그것도 수행이 되느니라. 하지만 6살 아이에게 수행이라는 말은 아직 어려웠습니다.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저 빗자루질을 계속할 뿐이었죠. 한참을 낙엽을 쓸던 지훈이 문득 손을 멈췄습니다. 대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거든요. 낑낑, 낑낑. 작고 가늘게 우는 소리였습니다. 처음엔 새소리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뭔가 달랐죠. 지훈이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대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낑낑거리는 소리는 점점 더 또렷해졌어요. 누구세요? 지훈이가 대문을 열자 거기 작은 생명 하나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털을 가진 작은 강아지였습니다. 강아지는 온몸을 떨고 있었어요. 가을비에 젖은 털은 축축했고 어린 강아지의 눈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죠. 아마도 길을 잃고 헤매다가 이곳까지 온 것 같았습니다. 너 춥구나. 지훈이는 강아지 앞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강아지는 지훈이를 올려다보며 낑낑거렸어요. 도와달라고 무섭다고 말하는 것 같았죠. 지훈이는 자신의 회색 승복 자락을 펼쳐 강아지를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안전해. 작고 따뜻한 생명이 지훈이의 품에 안겼습니다. 강아지의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지훈이는 강아지를 꼭 안고 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스님, 스님. 지훈이는 큰 스님을 찾아 법당으로 달려갔습니다. 큰 스님께서는 불경을 읽고 계셨죠. 왜 그리 급하게 뛰어오느냐? 스님, 대문 밖에 강아지가 있었어요. 너무 떨고 있어서 데려왔어요. 지훈이가 품에서 강아지를 꺼내 보여드렸습니다. 큰 스님께서는 안경 너머로 강아지를 물끄러미 바라보셨어요. 한참을 침묵하시던 큰 스님께서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인연이란 참으로 묘한 것이구나. 스님? 이 작은 생명이 수많은 곳 중에 하필 이 산사를 찾아왔단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인연이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 기회를 주신 것이란다. 지훈이는 큰 스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았어요. 강아지를 키워도 된다는 것이었죠. 정말요? 키워도 돼요? 그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니라. 다만 내가 책임지고 돌봐야 한다. 할 수 있겠느냐? 네. 제가 잘 돌볼게요. 지훈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산사에 새로운 식구가 생긴 순간이었습니다. 지훈이는 곧바로 공양간으로 달려갔습니다.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셔 강아지의 젖은 털을 닦아주었죠. 아프지? 조금만 참아. 강아지는 순순히 닦이는 털을 맡겼습니다. 처음엔 경계하던 눈빛도 점점 부드러워졌어요. 털을 말리고 나니 강아지의 모습이 제대로 보였습니다. 새하얀 털에 까만 눈, 그리고 작은 분홍색 코.
생후 두세 달 정도 되어 보이는 어린 강아지였어요. 너 정말 하얗구나. 이름은 흰둥이. 어때? 강아지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마치 좋다고 대답하는 것처럼요. 지훈이는 공양간 한쪽에 낡은 방석을 깔고 강아지를 눕혔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밥에 물을 말아서 가져다 주었죠. 흰둥이는 정말 배가 고팠던지 허겁지겁 밥을 먹었습니다. 천천히 먹어. 이제 매일 밥 줄 테니까. 그날 저녁 지훈이는 흰둥이 옆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작은 강아지의 따뜻한 숨소리가 들려왔어요. 지훈이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도 친구가 생겼어. 산사는 고요했지만 때로는 외로웠거든요. 어른 스님들은 항상 바쁘셨고 지훈이와 놀아줄 또래 친구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작은 친구 하나가 생긴 것입니다. 그날 밤 대웅전의 촛불이 조용히 타들어갔습니다. 산사에는 고요한 평화가 흘렀고 작은 동자승과 강아지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만남이었지만 두 친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인연이 될 것이었습니다. 가을 낙엽처럼 자연스럽게 찾아온 인연. 그것은 산사에 내린 작은 축복이었습니다. 산사의 새벽은 고요합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 세상이 잠들어 있을 때 산사에서는 하루가 시작됩니다. 목탁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깨웁니다. 새벽 4시. 세상이 가장 고요한 시간이었죠. 어둠이 아직 산을 덮고 있고 차가운 공기가 사찰 마당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렸습니다. 춥다. 작은 방 안은 쌀쌀했어요. 가을이 깊어지면서 밤 기온이 점점 내려가고 있었거든요. 지훈이는 따뜻한 이불 속에서 나가기가 싫었습니다. 하지만 목탁 소리는 계속되었어요. 새벽 예불 시간을 알리는 소리였죠. 일어나야 하는데. 지훈이가 일어나려고 몸을 움직이는 순간 발치에서 뭔가 움직이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흰둥이였습니다. 흰둥이도 목탁 소리에 잠을 깬 것이었어요. 작은 강아지는 눈을 비비며 하품을 했죠.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지훈이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흰둥아, 너도 일어났구나. 흰둥이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지훈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산사에서 일주일을 함께 지낸 두 친구. 이제는 서로의 존재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지훈이는 이불을 걷고 일어났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지만 이제는 익숙했어요. 회색 승복을 단정히 입고 세수를 간단히 했죠. 흰둥아, 나 법당 갈게. 너는 여기서 자고 있어. 지훈이가 방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흰둥이도 뒤따라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터벅터벅 지훈이를 따라 나섰죠. 너도 갈 거야? 흰둥이는 지훈이를 올려다보며 작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당연하지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지훈이는 웃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조용히 해야 해. 알았지? 법당으로 가는 돌길. 어둠 속에서 두 개의 작은 그림자가 나란히 걸어갑니다. 지훈이 앞에서 흰둥이는 뒤에서. 가끔 흰둥이가 너무 천천히 걸으면 지훈이가 돌아보며 기다려 주었어요. 천천히 와도 돼. 서두르지 마.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두 친구의 숨결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드디어 법당 앞에 도착했어요. 큰 스님과 다른 스님들께서 이미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촛불이 은은하게 법당 안을 밝히고 있었죠. 지훈이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흰둥이를 법당 한쪽 구석으로 데려가 앉혔어요. 여기서 조용히 있어. 알았지? 흰둥이는 순순히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한 것처럼요. 예불이 시작되었습니다.
큰 스님께서 경을 읽기 시작하셨어요. 낮고 깊은 목소리가 법당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나무 석가모니 불.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하나가 되어 흘러나왔죠. 지훈이도 작은 목소리로 따라 읽었습니다. 아직 한자의 뜻은 잘 몰랐지만 소리내어 읽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한쪽 구석에 앉은 흰둥이. 강아지는 가만히 앉아서 지훈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절을 하면 흰둥이는 꼬리를 살랑 흔들었어요. 지훈이가 경을 읽으면 흰둥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죠. 마치 강아지도 예불에 동참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윽고 108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스님들께서 일어나 절을 시작하셨어요. 지훈이도 일어나 절을 올렸습니다. 하나, 둘, 셋. 절을 할 때마다 지훈이의 작은 이마가 방석에 닿았어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10, 20, 30. 땀이 이마에 맺히기 시작했어요. 숨도 조금씩 가빠졌죠. 하지만 지훈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큰 스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108배는 108가지 번뇌를 씻어내는 것이란다. 힘들더라도 마음을 비우고 하나하나 정성껏 하거라. 50, 60, 70. 지훈이가 고개를 들 때마다 흰둥이가 보였어요. 강아지는 여전히 한쪽 구석에 앉아서 지훈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게 있었어요. 흰둥이의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80, 90, 100. 지훈이가 100번째 절을 올릴 때쯤 흰둥이는 완전히 눈을 감았습니다. 작은 몸을 바닥에 누이고 스르르 잠에 빠진 거예요. 지훈이는 피식 웃음이 나왔지만 소리 내지 않으려고 꾹 참았습니다. 108번째 절. 나무 아미타불. 마지막 절을 올리고 나니 지훈이의 온몸에서 땀이 흘렀습니다. 숨도 가빠졌죠. 하지만 마음은 묘하게 가벼웠어요. 예불이 끝나고 스님들께서 일어나셨습니다. 큰 스님께서 법당 한쪽 구석을 보시더니 조용히 웃으셨어요. 저 녀석을 보게나. 스님들께서 고개를 돌려보셨습니다. 그곳에는 새근새근 잠든 흰둥이가 있었죠. 저 강아지도 부처님께 인사를 드리러 왔구나. 한 스님께서 말씀하시자 다른 스님들도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큰 스님께서 지훈이를 부르셨어요. 지훈아. 네, 스님. 저 녀석이 내 곁을 떠나지 않는구나. 좋은 인연이로다. 스님, 제가 예불하는 걸 지켜보다가 잠들었어요. 큰 스님께서 흰둥이를 내려다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 또한 수행이니라. 조용히 기다리는 것도 곁을 지키는 것도 모두 수행이란다. 저 작은 생명도 나름대로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지. 지훈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잠자는 것도 수행이라니 잘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큰 스님의 따뜻한 목소리를 듣고 있으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예불이 완전히 끝나고 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지훈이는 흰둥이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어요. 강아지는 잠결에도 지훈이의 품에 편안하게 안겼습니다. 흰둥아, 우리 방으로 가자. 법당을 나서는데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어요. 새벽이 지나고 아침이 오고 있었죠. 산사의 새벽 예불이 끝났습니다. 작은 동자승과 강아지는 함께 방으로 돌아갔어요. 지훈이는 흰둥이를 방석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옆에 누웠죠. 오늘도 고생했어, 흰둥아. 흰둥이는 잠결에 작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 햇살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산사의 하루가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어요. 지훈이는 흰둥이의 따뜻한 몸을 느끼며 생각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서 좋아. 내가 함께 있어줘서. 매일 아침 새벽 예불은 힘들었지만 이제는 함께할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지훈이는 행복했어요. 밖에서는 참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절 마당에는 아침 이슬이 맺혔죠. 고요한 산사에 새로운 하루가 찾아왔습니다. 작은 동자승과 강아지의 하루가. 해가 중천에 떠오를 무렵 산사에는 점심 공양 준비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감자를 많이 깎아야 한단다. 공양주 스님께서 지훈이에게 큰 광주리를 건네주셨습니다. 광주리 안에는 흙이 묻은 감자들이 가득했어요. 네, 스님. 제가 다 깎을게요. 지훈이는 광주리를 들고 공양간 마루에 앉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마루를 비추고 있었죠. 공양 준비는 지훈이의 매일 임무 중 하나였습니다. 설거지, 채소 다듬기, 장작 나르기. 작은 동자승에게도 할 일은 많았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이제는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지훈이가 감자 하나를 집어들고 껍질을 벗기기 시작했어요. 작은 칼로 조심조심 껍질을 벗겨냈죠. 하나. 그때였습니다. 터벅터벅. 익숙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어요. 돌아보니 흰둥이가 꼬리를 흔들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흰둥아, 왔구나. 흰둥이는 지훈이 옆에 딱 붙어 앉았습니다. 그리고 지훈이가 하는 일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죠. 나 지금 일하는 중이야. 방해하면 안 돼. 하지만 흰둥이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저 지훈이 곁에 앉아서 지켜볼 뿐이었죠. 지훈이는 다시 감자 껍질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둘, 셋. 감자를 하나씩 깎을 때마다 껍질이 길게 벗겨졌어요. 그 껍질들은 옆에 놓인 대야에 모아졌죠. 그런데 문득 장난기가 발동했습니다. 지훈이는 감자 껍질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흰둥이에게 툭 던졌죠. 흰둥아, 받아. 흰둥이는 깜짝 놀라며 껍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재빠르게 달려가 껍질을 입에 물었어요. 그리고는 다시 지훈이에게 달려와 껍질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져왔네. 지훈이는 신기했어요. 흰둥이가 껍질을 물어온 것이었죠. 이건 먹는 게 아니야. 버리는 거란 말이야. 하지만 흰둥이는 꼬리를 흔들며 지훈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다시 던져줘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지훈이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한 번 더 해줄게. 지훈이는 다시 감자를 깎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껍질 하나를 툭 던졌어요. 흰둥이는 신나게 달려가 껍질을 물어왔습니다. 착하지? 지훈이가 흰둥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그리고 다시 감자를 깎았죠. 껍질을 또 던지고 흰둥이는 또 물어오고 이것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한두 번의 놀이였어요. 하지만 어느새 이것은 하나의 게임이 되어버렸죠. 지훈이가 감자를 깎으면 자동으로 껍질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흰둥이는 그때마다 재빠르게 달려가 물어왔어요. 넷, 다섯, 여섯. 감자를 세는 것인지 껍질을 던지는 횟수를 세는 것인지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루했던 일이 재미있어진 것입니다. 평소 같았으면 감자 깎기는 정말 지루한 일이었어요. 손은 아프고 시간은 느리게 가고 하품만 나왔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흰둥이와 함께하니 마치 게임을 하는 것처럼 시간이 빨리 갔어요. 지훈아, 아직도 하고 있느냐? 공양주 스님께서 지훈이를 확인하러 오셨습니다. 네, 스님. 거의 다 했어요. 지훈이가 광주리를 보여드렸어요. 감자가 반 이상 깎여 있었죠. 오호, 생각보다 빠르구나. 평소보다 일이 빨리 끝났네. 스님께서는 옆에서 헥헥거리며 앉아있는 흰둥이를 보셨습니다. 저 녀석도 일을 거들었구나. 네. 흰둥이가 저를 도와줬어요.
스님께서는 피식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일을 도운 것인지 노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즐겁게 일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단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일은 공양이 되느니라. 지훈이는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스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것 같아 기뻤어요. 감사합니다, 스님. 1시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광주리의 감자가 모두 깎였어요. 하얀 감자들이 대야에 가득 담겼죠. 다 했다. 지훈이는 두 팔을 번쩍 들며 기뻐했습니다. 흰둥이도 꼬리를 흔들며 함께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흰둥아, 우리 잘했지? 흰둥이는 지훈이에게 다가와 볼을 비볐습니다. 작고 따뜻한 강아지의 얼굴이 지훈이의 손에 닿았죠. 지훈이는 흰둥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내가 있어서 재미있었어. 고마워. 혼자 하면 힘든 일도 함께하면 즐거운 놀이가 되었습니다. 공양주 스님께서 다시 오셔서 감자를 확인하셨어요. 잘했구나, 지훈아. 이제 이 감자로 맛있는 감자국을 끓일 수 있겠구나. 스님, 제가 감자도 씻을까요? 아니란다. 이제 쉬어라. 내가 할 일은 다 했으니. 지훈이는 흰둥이와 함께 마루 끝에 앉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두 친구를 비추고 있었어요. 마당에서는 참새들이 지저귀고 바람에 낙엽이 살랑살랑 흔들렸죠. 흰둥아, 오늘 점심에는 감자국이래. 우리가 깎은 감자로 만든 거야. 흰둥이는 지훈이를 올려다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점심 공양 시간이 되었습니다. 종이 울리고 스님들께서 공양간으로 모이셨어요. 지훈이도 자리에 앉았죠. 오늘의 메뉴는 보리밥, 된장찌개, 그리고 감자국이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스님들께서 합장하시고 공양을 시작하셨어요. 지훈이는 감자국을 한술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호호, 뜨겁지만 맛있었어요. 자신이 직접 껍질을 벗긴 감자로 만든 국이라서 더 맛있게 느껴졌죠. 맛있다. 큰 스님께서 지훈이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지훈이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이니 맛있을 수밖에 없구나. 음식은 마음으로 만드는 것이란다. 지훈이는 뿌듯한 마음에 웃음이 났어요. 공양을 마치고 지훈이는 흰둥이를 위해 밥을 조금 남겨두었습니다. 물에 말아서 식힌 다음 흰둥이에게 주었죠. 흰둥아, 너도 먹어. 오늘 수고했어. 흰둥이는 신나게 꼬리를 흔들며 밥을 먹었습니다. 지훈이는 흰둥이가 밥을 먹는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서 정말 좋아. 매일 하던 일도 함께 하니까 즐거워. 공양간에서는 설거지 소리가 들려왔어요. 오후의 햇살은 더욱 따뜻해졌죠. 산사의 일상은 이렇게 평화롭게 흘러갑니다. 작은 동자승과 강아지의 하루.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 속에는 작은 기쁨들이 가득했습니다. 지훈이는 배를 두드리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 흰둥이도 배가 부른지 지훈이 옆에 누워버렸습니다. 두 친구는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 잠시 낮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산사의 오후는 그렇게 평화롭게 흘러갔습니다. 점심 공양을 마친 오후, 산사에는 고요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배불러. 지훈이는 배를 두드리며 마당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오늘 점심은 유난히 맛있었거든요. 감자국에 보리밥을 말아 먹었더니 배가 정말 불렀어요. 옆에서는 흰둥이도 터벅터벅 걸었습니다. 강아지도 배가 부른지 평소보다 느리게 걸었죠. 가을 햇살이 마당 가득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따스한 햇살, 부드러운 바람, 그리고 조용한 산사. 모든 것이 평화로웠어요. 흰둥아, 우리 저기 가서 쉴까? 지훈이는 대웅전한 마루를 가리켰습니다.
그곳은 오후 햇살을 가장 잘 받는 곳이었거든요. 흰둥이는 꼬리를 한번 흔들었어요. 좋다는 뜻인 것 같았죠. 대웅전한 마루. 나무 마루는 햇살에 따뜻하게 데워져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마루에 누웠어요. 등 뒤로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죠. 아, 따뜻해. 흰둥이도 지훈이 옆에 배를 깔고 누웠습니다. 강아지의 하얀 털이 햇살에 반짝였어요. 두 친구는 나란히 누워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가을 하늘은 높고 푸르렀어요. 하얀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죠. 흰둥아, 저기 구름 좀 봐. 지훈이가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저 구름 양떼 같지 않아? 몽실몽실한 게. 흰둥이는 지훈이가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하지만 강아지가 구름을 볼 수 있는지는 알 수 없었죠. 저기 저 구름은 토끼 같아. 귀가 두 개 보이지? 지훈이는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쳤습니다. 하늘의 구름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보였거든요.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습니다. 마당의 은행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렸어요. 바스락 바스락. 낙엽이 굴러가는 소리가 들렸죠. 산사는 고요했습니다. 스님들은 오후 선방에서 참선을 하고 계실 시간이었어요. 마당에는 지훈이와 흰둥이뿐이었죠. 멀리서 까치가 울었습니다. 까악. 까치가 우네. 반가운 손님이 오려나? 큰 스님께서 말씀하시길 까치가 울면 반가운 소식이 온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지훈이는 특별히 기다리는 손님이 없었죠. 뭐 손님이 와도 좋고 안 와도 좋아. 지금 이렇게 있는 것도 좋으니까. 지훈이는 다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옆에서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스스. 지훈이가 고개를 돌려보니 흰둥이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벌써 잤어? 강아지는 배를 깔고 누운 채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작은 몸이 숨 쉴 때마다 살짝살짝 움직였죠. 지훈이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너 정말 잠이 많구나. 흰둥이의 평화로운 모습을 보니 지훈이도 졸음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햇살, 부드러운 바람, 고요한 산사, 그리고 곁에서 자고 있는 작은 친구.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나도 조금만 자야겠다. 지훈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꺼풀 너머로 붉은 햇살이 느껴졌어요. 세상의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바람소리, 새소리, 낙엽 구르는 소리. 모든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죠. 지훈이의 호흡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몸에 힘이 빠지면서 편안해졌어요. 그렇게 지훈이도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큰 스님께서 선방에서 나오시다가 대웅전암 마루를 지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평화로운 광경을 보셨죠. 작은 동자승과 하얀 강아지가 나란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한쪽 팔을 베고 누워 있었고 흰둥이는 지훈이의 배 옆에 딱 붙어서 자고 있었어요. 햇살이 두 친구를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죠. 큰 스님께서는 발걸음을 멈추시고 한참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으셨어요. 저렇게 평화로운 모습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이로구나. 큰 스님께서는 지훈이를 깨우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가셔서 얇은 이불 하나를 가져오셨죠. 그리고 살며시 두 친구에게 덮어주셨습니다. 편히 쉬거라. 큰 스님의 손길은 깃털처럼 가벼웠어요. 지훈이와 흰둥이는 깨지 않았죠. 조금 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어요. 오후의 햇살이 점점 부드러워졌죠. 지훈이가 먼저 눈을 떴습니다. 눈을 뜨니 몸에 이불이 덮여 있었어요. 누가 덮어주셨지?
지훈이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아마 큰 스님께서 덮어주신 것 같았죠. 고맙습니다, 스님. 지훈이는 마음속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옆을 보니 흰둥이는 여전히 자고 있었어요. 작은 코를 벌름거리며 꿈을 꾸는 것 같았죠. 무슨 꿈을 꾸고 있을까? 지훈이는 흰둥이를 깨우지 않고 다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의 모양이 조금 전과 달라져 있었어요. 아까 양떼처럼 보이던 구름은 이제 산처럼 보였죠. 토끼 같던 구름은 사라지고 없었어요. 구름도 계속 변하는구나. 지훈이는 문득 큰 스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단다. 구름도 변하고 계절도 변하고 사람의 마음도 변하지. 변하지 않는 것은 없느니라. 그때는 무슨 뜻인지 잘 몰랐는데 지금은 조금 알 것 같았어요. 구름도 변하니까 나도 변하겠지? 흰둥이도? 그때 흰둥이가 눈을 떴습니다. 일어났어? 흰둥이는 크게 하품을 했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기지개를 켰죠. 앞다리를 쭉 펴고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강아지 특유의 스트레칭이었어요. 지훈이는 깔깔 웃었습니다. 너 정말 귀엽다. 흰둥이가 기지개를 다 켠 후 지훈이에게 다가와 얼굴을 하찼어요. 간지러워. 지훈이는 웃으며 흰둥이를 밀어냈지만 강아지는 계속 얼굴을 핥으려고 했죠. 알았어, 알았어. 나도 일어날게. 지훈이는 일어나 몸을 쭉 펴고 기지개를 켰습니다. 잠을 푹 잤더니 기분이 상쾌했어요. 몸도 가볍고 마음도 편안했죠. 흰둥아, 우리 산책할까? 흰둥이는 신나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두 친구는 마루에서 내려와 절마당을 천천히 걸었어요. 석양이 산 너머로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고 있었죠. 오늘도 하루가 지나가네. 지훈이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산사의 하루는 이렇게 평화롭게 흘러갑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평범한 일상이 있고 따뜻한 햇살이 있고 함께할 친구가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흰둥아,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 내가 있어서. 흰둥이는 지훈이를 올려다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저녁 예불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땡땡땡. 아, 저녁 예불 시간이다. 가자. 지훈이와 흰둥이는 법당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산사의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친구의 우정은 해가 질수록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두 친구는 함께할 것입니다. 산사의 고요한 평화 속에서 단풍이 절정을 이룬 어느 날 오후, 산사의 마당은 온통 붉고 노란 빛깔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와, 낙엽이 정말 많다. 지훈이는 마당에 나와 감탄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낙엽이 마당을 가득 채웠거든요. 붉은 단풍잎, 노란 은행잎, 갈색 참나무잎, 알록달록한 낙엽들이 마당을 수놓고 있었어요. 이걸 다 쓸어야 하나. 지훈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침에 이미 한 번 쓸었는데 또 이렇게 쌓여 있었거든요. 가을 낙엽은 끝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옆에서는 흰둥이가 낙엽 사이를 뒤적거리며 놀고 있었어요. 코를 박고 킁킁거리다가 낙엽을 입에 물고 고개를 흔들었죠. 흰둥아, 그거 먹는 거 아니야. 하지만 흰둥이는 신나게 낙엽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피식 웃으며 빗자루를 들었어요. 좋아, 청소 시작. 쓱쓱, 쓱쓱. 지훈이는 빗자루로 낙엽을 한쪽으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낙엽들이 바스락바스락 소리를 내며 움직였어요. 한쪽 구석에 낙엽을 모으고 또 다른 곳에 낙엽을 쓸어 담았죠. 10분쯤 지났을까요?
마당 한가운데 낙엽 더미가 생겼습니다. 작은 산처럼 높이 쌓여 있었어요. 우와, 진짜 많네. 지훈이는 뿌듯한 마음으로 낙엽 더미를 바라보았습니다. 고생한 보람이 있었죠. 그때 흰둥이가 낙엽 더미 주위를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어요. 마치 뭔가 재미있는 것을 발견한 것처럼요. 흰둥아, 왜 그래? 흰둥이는 낙엽 더미를 보며 짖었습니다. 멍, 멍. 그리고는 뒤로 물러나더니 달리기 자세를 취했어요. 설마. 지훈이가 뭔가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휘리릭. 흰둥이가 전속력으로 낙엽 더미를 향해 달려갔어요. 팍삭. 흰둥이는 낙엽 더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낙엽들이 사방으로 튀어올랐어요. 마치 폭죽이 터지는 것처럼요. 아, 흰둥아. 지훈이는 황급히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낙엽 더미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거든요. 흰둥이는 낙엽 속에 파묻혀서 신나게 뒹굴었어요. 꼬리를 흔들며 즐거워하는 모습이었죠. 너 내가 힘들게 모은 건데. 지훈이는 어이가 없었지만 동시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흰둥이가 너무 즐거워 보였거든요. 낙엽 사이로 하얀 얼굴이 빼꼼 나왔어요. 머리에는 낙엽이 잔뜩 붙어 있었죠. 너 지금 진짜 웃기게 생겼어. 그 순간 지훈이에게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래, 어차피 다시 쓸어야 하는 거 나도 한번 해볼까? 지훈이는 빗자루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낙엽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목적이 달랐습니다. 청소가 아니라 놀이를 위해서였죠. 지훈이는 낙엽을 더 높이, 더 크게 쌓았어요. 작은 산이 아니라 큰 산을 만들었죠. 더 높게. 흰둥이는 옆에서 지켜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응원하는 것처럼요.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거대한 낙엽산이 만들어졌어요. 지훈이의 키보다 더 높았죠. 좋아. 흰둥아, 준비됐어? 흰둥이는 멍 하고 짖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하나, 둘, 셋. 휘리릭. 지훈이가 낙엽 더미를 향해 뛰어갔습니다. 팍삭. 낙엽 더미 속으로 뛰어든 순간 세상이 온통 낙엽으로 가득 찼어요. 눈앞이, 주위가 온통 낙엽이었죠. 까르르르. 지훈이는 낙엽 속에서 깔깔 웃었습니다. 낙엽이 얼굴에 붙고 머리카락에 엉키고 옷 안으로 들어갔지만 상관없었어요. 정말 재미있었거든요. 멍멍. 흰둥이도 다시 뛰어들었습니다. 낙엽이 또다시 사방으로 튀어올랐죠. 두 친구는 낙엽 속에서 뒹굴고 던지고 파묻히고 뛰어다녔어요.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지훈이가 낙엽을 한 움큼 집어 공중으로 뿌리면 낙엽이 비처럼 쏟아졌어요. 흰둥이가 낙엽 사이를 헤엄치듯 달리면 낙엽이 파도처럼 일었죠. 이거 완전 재밌다. 한참을 놀았을까요? 콜록, 콜록. 창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큰 스님께서 방에서 나오셨어요. 뭐 하는 게냐, 너희들. 지훈이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온몸에 낙엽이 잔뜩 붙어 있었죠. 스님 그게. 지훈이는 혼날 줄 알았습니다. 청소를 해야 하는데 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큰 스님께서는 화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미소를 지으셨죠. 허허, 낙엽 놀이를 하고 있었구나. 죄송합니다, 스님. 청소를 하다가. 괜찮다. 어린아이는 놀아야 하는 법이니라. 큰 스님께서 마당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낙엽이 흩어진 마당을 둘러보셨죠. 하지만 말이다, 지훈아. 네, 스님. 놀고 난 뒤에는 정리를 해야 하느니라. 그것이 책임이란다.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스님. 제가 다시 쓸겠습니다. 큰 스님께서는
빗자루 하나를 더 가져오셨어요. 혼자 하면 힘드니 내가 도와주마. 정말요? 그래. 함께하면 일도 놀이가 되느니라. 큰 스님과 지훈이는 함께 낙엽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흰둥이는 이제 지쳐서인지 한쪽 구석에 앉아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스님, 낙엽놀이 정말 재밌었어요. 그래. 어떤 점이 재밌었느냐? 낙엽 속으로 뛰어들 때요. 낙엽이 막 튀어오르잖아요. 그게 진짜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큰 스님께서 웃으셨습니다. 낙엽도 저렇게 떨어지면서 마지막 기쁨을 주는구나. 나무에 있을 때는 그늘을 만들어주고 떨어져서는 놀이를 만들어주고 참으로 고마운 것들이로다. 지훈이는 낙엽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냥 쓸래기라고 생각했던 낙엽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스님 말씀이 맞아요. 낙엽이 고마워요. 30분쯤 지났을까요? 마당이 다시 깨끗해졌습니다. 낙엽들은 한쪽 구석에 단정하게 모아졌어요. 수고했다, 지훈아. 스님도 수고하셨습니다. 큰 스님께서 지훈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오늘 좋은 하루였구나. 일도 하고, 놀이도 하고, 함께 정리도 하고. 이것이 바로 균형이란다. 균형이요? 그래. 일만 하면 지치고, 놀기만 하면 게으르게 되지. 하지만 일과 놀이, 그리고 책임이 함께하면 그것이 바로 좋은 삶이란다. 지훈이는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은 알 수 있었어요. 네, 스님. 명심하겠습니다. 저녁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해가 산 너머로 지고 있었고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고 있었죠. 지훈이는 흰둥이를 불렀습니다. 흰둥아, 이리 와. 흰둥이가 터벅터벅 다가왔어요. 강아지도 많이 놀아서 피곤한 것 같았죠. 지훈이는 흰둥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오늘 정말 재밌었어. 너도 그렇지? 흰둥이는 지훈이의 손을 핥았습니다. 두 친구는 저녁 예불을 위해 법당으로 향했습니다. 마당에는 낙엽이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귀찮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훈이는 알게 되었거든요. 낙엽도 일도 놀이도 모두 삶의 일부라는 것을, 그리고 함께하면 모든 것이 즐거워진다는 것을. 내일 아침에도 낙엽이 많이 쌓여 있겠지? 지훈이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내일도 놀아야겠다. 청소하고 나서 흰둥이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산사의 가을은 이렇게 깊어갑니다. 작은 동자승과 강아지의 우정과 함께 낙엽처럼 아름답게.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휴, 추워. 지훈이는 손을 호호 불며 마당에 섰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갑게 뺨을 스쳤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따뜻했는데 이제는 아침마다 입김이 하얗게 나왔죠. 나무들은 이미 잎을 다 떨구었어요. 앙상한 가지만 남은 나무들이 겨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산사에도 겨울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지훈아, 오늘은 장작을 날라야 한단다. 공양주 스님께서 지훈이를 부르셨어요. 장작이요? 그래. 겨울이 오면 아궁이에 불을 지펴야 하니 지금부터 장작을 준비해야 하느니라.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스님. 제가 할게요. 장작더미는 절 뒤편에 있었습니다. 쌓여있는 장작을 공양간 옆 장작간으로 옮겨야 했어요. 지훈이는 작은 손으로 장작 한 개를 집어들었습니다. 무겁다. 장작은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하지만 지훈이는 포기하지 않았죠. 한 개씩 천천히 날랐습니다. 터벅터벅. 장작을 안고 걷는 지훈이의 뒤를 흰둥이가 따라왔어요. 흰둥아, 나 일하는 중이야. 너는 따뜻한 데 가 있어.
하지만 흰둥이는 지훈이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훈이가 장작간에 장작을 내려놓고 다시 돌아오면 흰둥이도 함께 돌아왔죠. 세 번째 장작을 나를 떼었습니다. 흰둥이가 뭔가를 물고 따라왔어요. 흰둥아, 그게 뭐야? 가까이 가서 보니 작은 장작 한 개였습니다. 흰둥이가 입에 물고 있었던 거예요. 너 나 도와주려고? 흰둥이는 장작을 바닥에 내려놓고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지훈이는 감동받았습니다. 고마워, 흰둥아. 흰둥이의 장작은 정말 작았어요. 강아지가 물 수 있는 크기였으니까요. 하지만 지훈이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장작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럼 우리 같이 나르자. 지훈이가 큰 장작을 들면 흰둥이는 작은 장작을 물었어요. 함께 터벅터벅 장작간으로 걸어갔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장작간이 제법 채워졌습니다. 큰 장작들과 흰둥이가 나른 작은 장작들이 함께 쌓여 있었어요. 휴, 힘들었다. 지훈이는 땀을 닦으며 앉았습니다. 흰둥이도 옆에 털썩 주저앉았죠. 너도 수고했어, 흰둥아. 지훈이는 흰둥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그때 문득 걱정이 들었습니다. 흰둥아, 넌 겨울에 춥지 않을까? 그날 저녁, 지훈이는 자기 방에서 뭔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낡은 방석 2개를 겹쳐놓고 헌 이불 조각을 덮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낡은 수건으로 둘러쌌죠. 이렇게 하면 따뜻하겠지? 지훈이가 만든 것은 흰둥이를 위한 보금자리였습니다. 흰둥아, 이리 와봐. 흰둥이가 다가오자 지훈이는 만든 보금자리를 보여주었어요. 여기가 내 집이야. 따뜻하지? 흰둥이는 보금자리를 킁킁 냄새 맡더니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빙글빙글 돌다가 누웠어요. 마음에 들어? 흰둥이는 꼬리를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는 여전히 걱정이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 지훈이는 자신이 입고 있던 누비조끼를 벗었어요. 그리고 흰둥이에게 덮어주었죠. 이거 입어. 따뜻할 거야. 다음 날 아침, 지훈이는 평소보다 더 추위를 느꼈습니다. 누비조끼가 없으니 더 추웠거든요. 추워. 새벽 예불을 마치고 나오는데 큰 스님께서 지훈이를 부르셨어요. 지훈아, 조끼는 어디에 두고 왔느냐? 그게. 지훈이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흰둥이가 추울까봐 제 조끼를 덮어줬어요. 큰 스님께서는 한참 지훈이를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으셨죠. 그래, 참 착한 마음이로구나. 하지만 스님, 저는 괜찮아요. 흰둥이가 더 중요해요. 큰 스님께서 지훈이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내 마음은 아름답구나. 하지만 말이다, 지훈아. 남을 돌보되 자신도 소중히 해야 하느니라. 내가 아프면 흰둥이도 슬플 것이니. 큰 스님께서는 자신의 방으로 가셨다가 새 누비조끼를 가져오셨어요. 이것을 입거라. 내가 따뜻해야 흰둥이도 따뜻하단다. 스님 감사합니다. 지훈이는 새 조끼를 입었습니다. 따뜻했어요. 그리고 말이다. 큰 스님께서 또 다른 것을 꺼내셨습니다. 작은 담요였어요. 이것은 흰둥이를 위한 것이란다. 내 조끼보다 더 따뜻할 것이니. 정말요? 감사합니다, 스님. 지훈이는 기뻐하며 담요를 받았습니다. 큰 스님의 자비로운 마음이 느껴졌어요. 자, 이제 흰둥이에게 가서 담요를 덮어주거라. 네. 지훈이는 달려가서 흰둥이를 찾았습니다. 흰둥이는 보금자리에서 지훈이의 조끼를 덮고 자고 있었어요. 흰둥아, 일어나봐. 흰둥이가 눈을 뜨고 지훈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제 이 담요를 줄게.
더 따뜻할 거야. 지훈이는 자신의 조끼를 거두고 새 담요를 흰둥이에게 덮어주었어요. 담요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흰둥이가 담요 속으로 파고들었죠. 좋지? 이제 겨울이 와도 괜찮아. 지훈이는 흰둥이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때 창밖을 보니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눈이다. 올 겨울 첫눈이었습니다. 눈이 소복소복 내렸습니다. 지훈이와 흰둥이는 창가에 앉아 눈을 바라보았어요. 흰둥아, 저게 눈이야. 처음 보지? 흰둥이는 신기한 듯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이 오면 많이 추워. 하지만 우리 함께 있으니까 괜찮아. 지훈이는 흰둥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흰둥이의 체온이 지훈이에게 전해졌고 지훈이의 체온이 흰둥이에게 전해졌죠. 서로가 서로를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우리 올 겨울도 함께 보내자. 흰둥이가 지훈이의 손을 핥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공양간에서는 아궁이에 불을 지폈어요. 지훈이가 날랐던 장작이 활활 타고 있었죠. 장작이 타는 소리, 따뜻한 온기, 그리고 곁에 있는 작은 친구. 겨울은 춥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습니다. 지훈아, 저녁 공양이다. 네, 지금 갑니다. 지훈이는 흰둥이와 함께 공양간으로 갔습니다. 따뜻한 밥 냄새가 났어요. 오늘은 된장찌개였죠. 공양을 마치고 지훈이와 흰둥이는 아궁이 앞에 앉았습니다. 불꽃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올랐어요. 따뜻하다. 흰둥이도 불 가까이 다가와 앉았습니다. 두 친구는 나란히 앉아 불을 바라보았어요. 겨울이 왔습니다. 하지만 두 친구는 함께 있었습니다. 서로를 따뜻하게 해주며 겨울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흰둥아, 우리 겨울도 잘 지내자. 춥지만 함께니까 괜찮아. 흰둥이는 지훈이에게 몸을 기대었습니다. 밖에서는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절 안은 따뜻했어요. 장작불의 온기와 두 친구의 우정이 있었으니까요. 산사의 겨울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친구의 마음은 봄처럼 따뜻했습니다. 산사의 첫눈이 내린 다음 날 아침, 세상이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우와! 지훈이는 눈을 뜨자마자 창밖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온 세상이 새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마당도 지붕도 나무도 모두 눈으로 덮여 있었죠. 처음 보는 풍경이었습니다. 지훈이는 올해 봄에 절에 왔기 때문에 절에서 눈을 보는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흰둥아, 일어나. 눈이야. 흰둥이는 담요 속에서 스르르 나왔어요. 그리고 지훈이를 따라 창가로 갔죠. 저기 봐. 온통 하얗게 변했어. 흰둥이는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강아지도 눈을 처음 보는 것 같았어요. 우리 나가보자. 지훈이는 서둘러 옷을 입었습니다. 두꺼운 옷을 여러 겹겨 입고 목도리를 두르고 장갑도 꼈어요. 흰둥아, 너도 춥지 않게 해야지. 지훈이는 흰둥이에게 작은 천 조각을 묶어주었습니다. 목도리처럼요. 자, 이제 나가자.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차갑다. 하지만 지훈이는 신나서 마당으로 뛰어나갔어요. 뽀드득, 뽀드득. 발을 내디딜 때마다 눈이 소리를 냈습니다. 신기한 소리였어요. 흰둥아, 이게 눈이야. 흰둥이도 조심스럽게 눈 위를 걸었습니다. 처음 밟아보는 눈이었죠. 톡, 톡. 흰둥이의 작은 발이 눈 속에 푹푹 빠졌어요. 까르르, 귀여워. 지훈이는 웃음이 났습니다. 흰둥이가 눈 속을 걷는 모습이 정말 귀여웠거든요. 흰둥이는 눈을 코로 킁킁 냄새 맡았어요. 그리고 혀로 하자보기도 했죠. 맛있어?
흰둥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눈이 차가웠거든요. 지훈이는 눈을 한 움큼 집었습니다. 차갑지만 재밌다. 눈을 뭉쳐서 공처럼 만들었어요. 눈덩이였죠. 흰둥아, 이것 봐. 지훈이가 눈덩이를 살짝 던지자 눈덩이가 날아갔습니다. 흰둥이는 그것을 보고 신나게 쫓아갔어요. 마치 공놀이 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눈덩이가 땅에 떨어지자 부서져 버렸습니다. 흰둥이는 눈덩이가 사라진 곳을 킁킁거렸어요. 어디 갔는지 찾는 것 같았죠. 까르르, 눈은 부서지는 거야. 지훈이는 또 다른 눈덩이를 만들어 던졌습니다. 한참을 눈덩이 놀이를 했어요. 던지면 흰둥이가 쫓아가고 부서지면 다시 만들고 시간 가는 줄 몰랐죠. 그때 지훈이에게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눈사람을 만들어 볼까? 지훈이는 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작은 눈덩이를 만들어서 굴렸죠. 굴리고 굴리고 또 굴리고 눈덩이가 점점 커졌습니다. 지훈이 머리만큼 커졌어요. 하나 완성. 이제 머리 부분을 만들 차례였습니다. 작은 눈덩이를 또 만들어서 굴렸죠. 하지만 이번에는 작게 만들었어요. 이제 이걸 위에 올리면 지훈이는 작은 눈덩이를 큰 눈덩이 위에 올렸습니다. 눈사람의 기본 형태가 완성되었어요. 이제 얼굴을 만들어야지. 지훈이는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눈에는 작은 돌멩이 2개가 보였어요. 이걸로 눈을 만들자. 돌멩이를 눈사람 얼굴에 박았습니다. 눈이 생겼어요. 코는 나뭇가지로. 작은 나뭇가지를 찾아서 코를 만들었죠. 입은 그냥 그려볼까? 손가락으로 눈 위에 웃는 입을 그렸습니다.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짜잔, 눈사람이야. 지훈이는 뿌듯한 마음으로 눈사람을 바라보았어요. 작지만 귀여운 눈사람이었습니다. 흰둥이는 눈사람 주위를 빙글빙글 돌았어요. 신기한 듯 킁킁거렸죠. 흰둥아, 이게 눈사람이야. 친구 같지? 그때였습니다. 흰둥이가 갑자기 눈사람에게 짖었어요. 멍, 멍. 왜 그래? 무서워? 흰둥이는 눈사람을 경계하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 보는 것이라 낯선 거죠. 괜찮아. 이건 친구야. 지훈이는 눈사람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흰둥이도 함께 쓰다듬게 했어요. 봐, 무섭지 않지? 흰둥이는 조금씩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눈사람을 킁킁 냄새 맡았죠. 이윽고 흰둥이는 눈사람 옆에 앉았어요. 이제 친구가 된 것 같았죠. 한참을 눈사람과 놀고 있을 때였습니다. 지훈아, 큰 스님께서 부르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네, 스님. 지훈이는 달려갔습니다. 흰둥이도 뒤따라왔죠. 눈이 많이 왔구나. 마당을 쓸어야 하느니라. 네, 스님. 하지만 지훈이는 눈사람을 돌아보았습니다. 눈사람을 만들었는데 치워야 해요? 큰 스님께서는 눈사람을 보셨어요. 그리고 미소 지으셨죠. 아니란다. 눈사람은 그대로 두거라. 다만 길만 쓸면 되느니라. 정말요? 감사합니다. 지훈이는 기뻐하며 빗자루를 가져왔습니다. 마당에 눈을 쓸기 시작했어요. 길을 만드는 것이었죠. 스님들께서 다니실 수 있도록요. 흰둥이는 옆에서 눈 속을 뛰어다녔습니다. 신나게 놀고 있었어요. 뽀드득, 뽀드득. 눈을 쓸 때마다 소리가 났습니다. 재미있는 소리였어요. 1시간쯤 지나자 마당에 깨끗한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다 했다. 지훈이는 뿌듯했어요. 일도 하고 눈사람도 만들고 정말 좋은 아침이었죠. 지훈아, 수고했구나. 큰 스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눈사람을 다시 보셨죠. 참 잘 만들었구나. 저 눈사람도 부처님을 닮았구나.
네. 눈사람이요? 그래. 저렇게 고요히 앉아서 세상을 바라보는 모습이 말이다. 지훈이는 눈사람을 다시 보았습니다. 정말 고요히 앉아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스님, 눈사람은 곧 녹을 거잖아요. 그렇지.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지느니라. 하지만 그 순간의 기쁨은 내 마음속에 남을 것이니.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따뜻한 국밥을 먹고 나니 몸이 녹는 것 같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눈사람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지훈이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죠. 흰둥아, 우리 눈사람이랑 사진 찍을까? 물론 사진기는 없었지만 지훈이는 상상했어요. 셋이 함께 있는 모습을요. 작은 동자승, 하얀 강아지, 그리고 눈사람. 지훈이는 눈사람 옆에 앉았습니다. 흰둥이도 옆에 앉았어요. 우리 셋 친구야.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어요.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하지만 지훈이의 마음은 따뜻했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왔어요. 지훈이는 잠자리에 들기 전 창밖을 보았습니다. 눈사람이 달빛 아래 서 있었어요. 여전히 그 자리에서요. 흰둥아, 눈사람 보여? 흰둥이도 창가로 와서 밖을 보았습니다. 내일도 저기 있을까? 흰둥이는 꼬리를 한번 흔들었습니다. 지훈이는 담요를 덮고 누웠어요. 오늘은 정말 신나는 하루였습니다. 첫눈을 보고 눈사람을 만들고 흰둥이와 눈 속에서 놀고. 흰둥아, 내일은 뭐하고 놀까? 흰둥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지훈이도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도 눈이 내렸어요. 하얀 눈이 소복소복 내리는 산사. 그곳에서 지훈이와 흰둥이는 영원히 뛰어놀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산사의 겨울은 아름다웠습니다. 하얗고 고요하고 평화로웠죠. 작은 동자승과 강아지의 우정처럼, 눈처럼 순수하고 눈사람처럼 따뜻했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산사에는 조금씩 봄의 기운이 찾아오고 있었어요. 따뜻해졌다. 지훈이는 마당에 서서 햇살을 느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차가웠던 바람이 이제는 부드러워졌어요. 얼음처럼 차갑던 공기도 따스해졌죠.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아직 눈이 조금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대부분 녹아서 물이 되었죠. 흰둥아, 봄이 오나 봐. 흰둥이는 지훈이 옆에서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가을에 만나서 겨울을 함께 보내고 이제 봄을 맞이하게 되었죠. 지훈이는 흰둥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강아지가 많이 자랐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작았는데 이제는 제법 컸습니다. 지훈이의 무릎까지 올 정도였죠. 너 정말 많이 컸다. 이제는 베개로 쓰기엔 좀 크네. 지훈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매화나무 가지에 꽃봉오리가 맺히기 시작했어요. 스님, 저기 봐요. 꽃봉오리예요. 지훈이는 신나서 큰 스님을 불렀습니다. 큰 스님께서 오셔서 매화나무를 보셨어요. 그렇구나. 봄이 오고 있구나. 스님, 봄이 오면 어떻게 되나요? 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고 나무에 새싹이 돋는단다. 모든 생명이 다시 깨어나는 계절이지. 지훈이는 상상했습니다. 온 산이 꽃으로 가득한 모습을요. 예쁘겠다. 그래. 참 아름다운 계절이란다. 큰 스님께서는 지훈이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너도 이 절에 온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구나. 벌써요? 그래. 봄에 왔으니 이제 또 봄이 오는구나. 지훈이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모두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계절을 흰둥이와 함께 했죠. 흰둥아. 흰둥이가 지훈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우리 함께한 지 벌써 이렇게 됐네. 시간 참 빠르다. 흰둥이는 지훈이의 손을 핥았습니다. 지훈이는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어요. 처음 만난 가을날, 낙엽이 떨어지던 그날, 떨고 있던 작은 강아지를 품에 안았던 순간, 함께 새벽 예불을 하고 공양을 준비하고 낙엽놀이를 하고 겨울을 준비하고 첫눈을 보던 날들, 모든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흰둥아, 너를 만나서 정말 좋았어. 며칠 후 매화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꽃잎이 가지마다 피어났어요. 정말 아름다웠죠. 우와, 정말 예쁘다. 지훈이와 흰둥이는 매화나무 아래 앉았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은은한 향기가 났어요. 매화 향기였죠. 좋은 냄새다. 흰둥이도 코를 벌름거렸습니다. 향기를 맡는 것 같았어요. 봄은 정말 아름다운 계절이었습니다. 지훈이는 매화 꽃잎 하나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바람에 날려 천천히 떨어졌죠. 꽃도 떨어지는구나. 큰 스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단다. 꽃도 피고 지고 계절도 바뀌고 하지만 또 피겠지? 내년에? 지훈이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알았어요. 그렇다는 것을. 꽃은 지지만 다시 핍니다. 계절은 가지만 다시 옵니다. 그것이 자연의 순환이었어요. 저녁 무렵 대웅전 앞 마루에 앉았습니다. 지훈이와 흰둥이 두 친구는 나란히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어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고 있었죠. 예쁘다. 흰둥이는 지훈이에게 몸을 기댔습니다. 따뜻했어요. 이제 흰둥이는 지훈이보다 조금 더 컸습니다. 더 이상 베개로 쓸 수는 없었죠.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지훈이는 흰둥이의 큰 몸에 기댈 수 있었으니까요. 흰둥아, 너는 이제 내 베개가 아니야. 흰둥이가 지훈이를 돌아보았습니다. 이제 너는 내 친구야. 가장 소중한 친구. 흰둥이는 꼬리를 크게 흔들었습니다. 두 친구는 계속 석양을 바라보았어요. 산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끝나고 밤이 오고 그리고 다시 아침이 올 것입니다. 계절처럼 하루도 순환하는 것이었죠. 지훈아, 큰 스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네, 스님. 1년 동안 참 많이 성장했구나. 처음 왔을 때보다 훨씬 의젓해졌느니라. 감사합니다, 스님. 흰둥이도 많이 컸고, 이제는 든든한 친구가 되었구나. 큰 스님께서 흰둥이를 쓰다듬으셨어요. 스님, 저 여쭤봐도 될까요? 그래, 말해보거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함께 지낼 수 있을까요? 저와 흰둥이가? 큰 스님께서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르느니라. 하지만 오늘, 지금 이 순간 함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겠느냐? 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단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이니라. 지훈이는 큰 스님의 말씀을 곱씹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래요. 지금 흰둥이가 옆에 있었어요. 지금 석양이 아름다웠어요. 지금 봄이 오고 있었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큰 스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너희 둘은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되었구나.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인연이란다. 밤이 되었습니다. 방에 누워서 지훈이는 흰둥이를 바라보았어요. 흰둥이는 자신의 보금자리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흰둥아. 흰둥이가 눈을 살짝 떴습니다. 고마워. 내 친구가 되어줘서. 흰둥이는 꼬리를 한번 흔들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지훈이도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아마 오늘과 비슷할 거예요. 새벽 예불, 공양 준비, 청소, 그리고 흰둥이와의 시간. 하지만 그것이 좋았어요.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하루. 하지만 함께하기에 특별한 하루. 창밖에서는 매화 향기가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어요. 새로운 계절, 새로운 시작.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도 있었습니다. 두 친구의 우정, 작은 동자승과 하얀 강아지. 가을에 만나 겨울을 함께 보내고 이제 봄을 맞이하는 두 친구. 산사의 종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땡땡땡. 고요하고 평화로운 소리였어요. 그 소리에 실려 지훈이의 작은 기도가 올라갔습니다. 우리 오래오래 함께 있을 수 있기를,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매일매일이 오늘처럼 평화롭기를. 봄은 계속 왔습니다. 매일 조금씩 천천히. 꽃이 피고 새가 울고 나뭇잎이 돋았어요. 그리고 산사에서는 작은 동자승과 하얀 강아지의 하루가 평화롭게 이어졌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계절이 바뀌어도 세월이 흘러도 두 친구는 함께 있을 것입니다. 서로를 따뜻하게 지켜주며 산사의 평화 속에서. 그것이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작지만 아름다운, 평범하지만 소중한 동자승 지훈이와 흰둥이의 이야기.